운전대를 잡은 순간 모든 운전자가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조급함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도로는 파국으로 치닫겠죠. 저기 간다고? 저기 지나갈 수 있다고? 황당하다. 야, 미쳤다. 뭐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죠. 그냥 만나기가 두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도로 위 약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선을 넘는 자들을 취재했습니다. 제보자는 익숙한 도로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사고가 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데요. 그냥 보자마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가로 본능이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황당, 당황 두 글자가 딱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차로 변경 중 도로를 가로지르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도대체 왜 제보자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던 걸까요? 회사 쪽에서 이제 저희 집 쪽으로 1차로, 2차로 쪽으로 이제 차선 변경을 해야 돼서 사이드미러 보면서 옮겼는데 그 차가 바로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듯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충돌을 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 차도 이제 당연히 한 두 차선 정도 넘어와서 더 이상 안 오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 차가 이렇게 횡단으로 올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 하니까요. 번호판이 떨어질 정도로 사고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제보자는 상대 운전자가 걱정스러워 황급히 차량에서 내렸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보조석 쪽에 운전석 쪽에 많이 다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됐고 상대방 먼저 확인을 한 거죠. 외형적으로는 뭐 피가 나거나 그런 건 안 보였고요. 일단 119 불러드릴까요까지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뭐 괜찮다고 이제 자기 사고 처리 다 끝나고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모한 주행이 불러온 사고.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쪽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차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도로를 가로지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유소에서 나온 차량이 1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현장을 찾은 제작진. 좌회전 차로에 가기 위해 무리하게 도로를 가로지르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고 많이 나거든요. 웬만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면 안 되죠. 왜 봐요? 뭐 주로 열차에서 오는 차들이요 다 이쪽에 다 아파트에 다. 아니 집이 여기니까 여기서 바로 기흥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미 사고는 일어났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남는다는데요. 앞을 한 번이라도 더 봤으면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이제 그 차를 먼저 보내고 나서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전방도 많이 잘 보고 주변을 최대한 많이 둘러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주행을 일삼는 이들. 사고가 나야만 처벌을 받는 걸까요? 이와 같이 위험한 횡단은 사고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도로교통법 46조의 3 난폭 운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고 벌점 40점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어른이라는 게 부끄러워지는 광경을 딸과 함께 목격했다는 제보자. 뒤 차량이 속도를 줄일 기미도 없이 차로 변경 후 우회전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우측 도로로 빠졌던 차량인데요. 순간 이동이라도 한 걸까요? 주행 중에 신호대기 걸려가지고서 뛰어오던 차량이 신호대기 하기 싫으니까 바로 우회전차로 빠져가서 중앙선 침범해서 주행해서 나간 거죠. 뭐 그렇게 많이 긴 것도 아니거든요. 한 2분? 2분 미만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갔어?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갔어? 욕심쟁이. 이기적으로 도로를 활보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눈앞에서 목격한 그 광경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는데요. 내가 잘못 봤나? 물음표가 땡땡땡땡 막 생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SUV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로 주행을 합니다. 서서히 우회전을 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교차로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설마 이렇게 해서 갈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학원이 밀집 지역이라서요. 초중고생들이 굉장히 많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신호등만 보고 뛰잖아요. 굉장히 위험해 보일 거죠.
당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엔 심지어 보행자도 있었던 상황. 문제 차량이 목격된 곳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인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곳에서 이렇게 주행한 이유는 뭘까요? 일부러 신호 위반을 한 건지 실수인지 자기가 실수라는 걸 인지했으면 거기서 멈췄거나 아니면 우회해서 돌아가야지. 특히나 신호 위반을 해서 직진을 한다? 그럼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빠 이건 무조건 신고해. 이런 사람은 법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앞으로는 이런 차량이 없길 바라며 공익신고를 했다는 제보자. 그 후 문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침범하는 우회전 차량. 이를 막기 위해서 우회전 관련 법이 개정될 예정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현재는 통행을 하고 있을 때를 조건으로 봐요. 근데 거기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를 포함해서 좀 더 보호무 위반의 조건이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차량의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멈추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에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화시킨 법령 개정 내용이고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직진 신호등이 적색 불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고요. 보행자가 없는 걸 살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려고만 해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하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일정 유예 기간 후 시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OECD 국가 중 미국, 캐나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선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시 우회전을 제한한 거죠. 우리나라 또한 보행자 중심에 발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인데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로 끝나지 않고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 2, 3회 위반의 경우에는 5%, 그리고 4회 이상의 경우에는 10%까지 보험료 할증이 이어지고 있으니 운전자분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선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특히 작년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의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자가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겠습니다. 안전한 도로가 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각자가 지킬 걸 지키면 되는데요. 그걸 어기는 순간 질서는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경상북도의 한 삼거리. 제보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방향을 틉니다. 순식간에 2대의 화물차와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속으로 이러고 있는데 쾅 하게 된 거죠. 저도 많이 아찔했죠. 눈앞에서 큰 화물차에 이제 2번이나 이렇게 연달아 이제 부딪혔는데 좀 두렵기도 했었거든요. 화물차 2대를 잇따라 충돌한 승용차. 처참히 부서진 앞범퍼가 사고의 충격을 짐작케 하는데요. 제보자는 사고 후 꿈쩍하지 않는 상대 운전자가 몹시 걱정스러웠다는데요. 문을 열려고 하니까 운전석 쪽은 파손이 너무 심해가지고 열 수가 없었고요. 창문으로 제가 대화 나누면서 의식도 확인했었고요. 제가 사고 차량 화물차 운전자인 줄 아시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 떨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운전자는 큰 외상 없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호를 위반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직자가 가능한 줄 알고 착각하신 거예요. 그래 신호 위반으로 해가지고 송치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규칙을 어길 시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직진 신호의 좌회전은 신호 위반입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2대 중과실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대 5년의 금고형 또는 최대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를 보고 회사로 복귀하던 길,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제보자 차량 앞을 지나가는 순간 버스와 충돌합니다. 불법 유턴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그냥 너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 전 영상을 살펴보시죠. 택시는 왼쪽 방향지시 등을 켠 채 주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지시 등 점등 여부와 상관없이 택시의 차로는 직진차로였다는 겁니다. 정지선에서 쓰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유턴을 할 정도로 택시기사분이 좀 빨리 가기 위함이 아니었나. 조금만 더 가서 유턴을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순간 판단을 좀 너무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하셨던 거 아닌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충돌 부위가 운전석이기 때문에 택시 운전자의 상태가 걱정스러운데요. 환자분이 의사소통 다 가능한 상태였고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걸로 그 우측 갈비뼈만 좀 아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거 불편한 거 없다고 하셨어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에 제보자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는데요. 그래서 불법 유턴 차량을 보고만 있지 않는답니다. 그때 사고 이후로 생긴 좀 그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유턴을 하려고 할 때요. 창문을 열고 크락션을 울리고 하지 말라고. 예, 이렇게 액션을 한 4-5번 정도 했는데요. 다 무시하더라고요. 비록 늘 통하진 않지만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데요. 저는 안전하게 신호 지키고 다녀도 충분히 본인이 생각하는 목적지까지는 별 차이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무심코 위법을 저지른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안전이 귀가하셨다면 운이 좋아 사고가 유예됐을 뿐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 사고는 일어날 거라는 것 운전자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